안녕하세요. 정재기의 인사이드 머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머니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어떤 머니 스크립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위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셀프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머니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머니 스크립트를 갖고 있다면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5가지 머니 스크립트가 왜 잘못된 신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말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흔히 10억만 있으면, 로또만 되면, 적어도 연봉이 오르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이 스크립트는 맞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감도 같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과 행복은 계속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연소득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6천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늘면 행복감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무척 완만하게 커브를 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팍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연봉 1,000만 원이 오르면 약간의 행복감도 이만큼씩 올라갔던 것들이 연봉 6천 정도가 될 때부터는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더라. 이제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직장에 있을 때인데요. 입사 첫 해에 제가 받은 연봉이 1,65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1998년도 IMF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직장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제가 10년을 근무했는데 마지막 해의 연봉이 약 7천만 원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연봉이 4배나 오른 거죠. 제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소득이 물론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동시에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고 돈을 써야 될 곳도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빡빡했던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입사 초기에 10년 후에는 당신 연봉이 지금보다 4배가 될 거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보죠.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고 또 생각했겠죠. 그런데 막상 그런 상태가 되니까 돈은 늘 부족했고 연봉 1억이 되는 사람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연봉 1억인데 나는 뭐야? 제가 지금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도 소득이 늘어나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돈 자체입니까? 아니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행복감, 자유로움, 편안함, 성취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니 스크립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은 나쁘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은 나빠, 이렇게 표현하진 않더라도 부자들은 천박하고 탐욕스럽다, 부자들은 결국엔 불행해진다, 부자들은 남들 등쳐먹고 산다, 이런 다양한 변형 버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 중에는 그들이 가진 돈 말고는 단 1도 닮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자가 다 그렇습니까? 돈 자체가 좋고 나쁨이 있을까요? 그보다는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게
돈이 가진 다양한 얼굴들 중 하나가 아닐까요? 내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동시에 그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더러운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양심을 팔아먹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에이, 그까짓 거 내가 안 하고 만다. 예. 무의식적으로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돈이 모일 턱이 있겠습니까? 돈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마시고 내가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는 돈을 쓸 자격이 있다. 먼저 이 스크립트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나는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쓸 자격이 있답니다.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푸어 스크립트가 아니고 웰스 스크립트였죠. 자, 이 스크립트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푸어 스크립트가 그렇지만은 이 스크립트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자신이 일해서 번 돈, 그 쓸 자격이 왜 없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에 쓸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돈이 어떻습니까? 넘칩니까? 아니죠. 부족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도 못 써?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자. 지금 사자. 돈은 또 벌면 되잖아?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죠. 대부분 성공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은 돈을 부모님이나 형제가 어려워져서 빌려드렸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된 경우도 있죠. 물론 그분들이 요청해서 빌려준 경우도 있지만 또 본인이 보니까 마음이 안 됐어서 부모님, 또 형, 누나, 동생아, 어렵지? 내가 좀 잠깐 빌려줄게. 이렇게 정말 좋은 뜻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물론 개 중엔 어쩔 수 없다. 또 잘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결국 그 마음이 저 밑에 있으니까 야, 차라리 내가 못 쓰고 그냥 끝날 바에는 내가 다 써버리는 게 낫다. 내가 쓰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어떤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데 무척 어렵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돈은 중요하지 않다. 이 스크립트는 사회봉사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또는 가난이 미덕이다 라고 믿는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진 분들한테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내면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좋든 싫든 이 돈이라는 매개체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죠. 다시 말해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스템과 무관하게 사시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신념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돈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관리를 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하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이런 방편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순자산의 크기와 같다. 이 스크립트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푸어 스크립트지? 순자산의 크기가 커지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순자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이란 내가 가진 총자산, 즉 예적금, 주식, 펀드, 연금, 부동산, 또 전세보증금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의 총합, 이게 총자산인데 여기에서 갚아야 될 부채를 뺀 개념입니다. 부채는 어떤 것이 있죠?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 또 갚아야 될 카드 할부금,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줬다면 세입자한테 내줘야 될 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후에 온전한 내 거, 이제 이게 얼마냐는 게 바로 이 순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의 총 자산은 100억이죠. 자, 그런데 이 빌딩에 잡혀 있는 은행 대출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게 합이 한 8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순자산은 100억에서 80억을 뺀 20억입니다. 네, 물론 20억 가진 사람도 부자죠. 하지만 100억 부자랑 20억 부자는 시쳇말로 레벨이 다르죠. 네. 자,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커지면 내가 정말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믿는 것인데, 자, 이게 바로 이 스크립트의 정체인 거죠. 일종의 돈을 성공하는 어떤 지위로 보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지위가 낮은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스크립트를 가진 사람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보내셨거나 또 돈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본인을 채찍질하고 또 노력하셔서 성공을 거둔 거, 이거 자체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린 머니 스크립트,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신 스스로 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됐는지, 그 신념은 정말 맞는지, 혹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족쇄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 정재기였습니다.